자, 기사에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MBC 박문진 이사장 오유 안나의 보도를 보고받고 충격받았다. 글쎄요, 이 보도를 정말 못 봤을까요?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박문진 권태선 이사장이 지난해 안타깝게 세상을 등진 오유안나 씨에 대한 의혹에 입장을 전했습니다.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리고 설 연휴 기간에 보도를 접하고 굉장히 놀랬다. 공영방송사인 MBC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라는 것만으로도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진상조사위원회가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하여 신속하게 진실을 밝혀주길 기대한다. 아울러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 기상캐스터를 포함한 프리랜서들의 노동 환경 전반을 점검하여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겠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이 오유안나 씨의 가족분들은요, 서울중앙지법원에 MBC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결국 이 사태가 거대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입장문을 냈고 MBC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조사에 임하겠다라는 얘기를 몇 날 며칠째 반복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가 여기서 끝나질 못해요. MBC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5년 동안 10건이 접수됐다라는 겁니다. 대구, 대전, 제주, 강원도, MBC 6군데 지사에서 이렇게 접수가 된 건데 5년간 10건이면 수면 위로 완벽하게 드러난 건수만 1년에 2건씩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내용을 보면 이 국민의힘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이 MBC 관련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10건이라고 합니다. 오유안나 씨 사건을 포함하여 총 4건이 접수됐다. 나머지 3건은 신고 의사 없다, 위반 없다, 법 적용 제외 등으로 행정 종결이 됐고 오유안나 씨 사건만이 현재 뒤늦게 조사가 진행 중이다라는 겁니다. 자,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대구 MBC 신고 의사 없음으로 종결, 대전 MBC 위반 없음으로 종결, 제주 MBC 3건 위반 없음으로 종결, 강원 MBC 신고 의사 없음으로 종결. 그러니까 대부분 법에 위반하지 않았거나 신고자가 굳이 뭐 신고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해서 이 사태가 종결이 됐다라는 건데, 글쎄요, 이게 올바른 방향인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는 달라요. 오유안나 씨의 이번 사태에 대하여 김가영 씨의 MBC 입사 동기인 정혜수 씨가 적었던 과거 글이 재조명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가영, 박하명, 최아리의 기상캐스터 입사 동기였던 정혜수 씨의 과거 글이 왜 주목을 받고 있을까요? 지금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교육기간 4주차에 MBC에서 정혜수 씨에게 다음 주부터 출근하지 마라 라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해요. 이에 대해 교육기간 중 생리통이 너무 심하여 출근 전 잠시 당직실에 누워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 팀장님과 선배에게 혼이 났고 이후 겉돌게 되었다. 팀장님이 동기들에게 논문을 찾아오라고 시켰는데 바쁜 동기들을 대신하여 내가 논문을 정리하여 전달했다. 그러자 한 동기가 이걸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팀장님께 직접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했고 나는 정리한 논문을 다음날 팀장님 자리 위에 올려두었다. 자, 이 글에 따르면 팀장은 그 논문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동기에게 이거 뭐 어쩌라고? 라며 불만을 드러냈고 동기는 제가 올려놓은 게 아니라 어제 정혜수가 늦게까지 한 것으로 안다. 그러자 팀장은 나는 다른 동기에게 시켰는데 왜 네가 하냐? 라고 질책했고 이렇게 하면 내가 널 예뻐할 줄 알았냐? 억울했지만 변명한다고 할까봐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고 다음날 해고 통보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별의별 말을 다 들었대요. 넌 이 직군이 안 맞아. 멀리 보면 관두는 게 나을 거야. 라고도 말을 했다고 해요. 교육기간 동안 피드백이 있었지만 피드백 내용이 2분도 되지 않았고 없었던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기와 자신은 팀장 눈치를 보며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없었고 퇴근하는 걸 봤다고 해요. 그러면서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고 했지만 안 된다라고 거절받았다고 합니다. 이유를 모른다고 했다고 해요. 교육 중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말은 전혀 없었다. 일방적으로 합격 취소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하다. 사원증과 용역 확인서는 받았지만 작성하지 않았던 상태다. 아르바이트생도 이렇게 자르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MBC에 대한 폭로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폭풍은 더 대단해요. 자, 보면은 오요한나 씨에게 사과해라. 바로 이현승 씨의 남편 최현상 씨에게 악플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오요한나 씨의 이번 왕따 카톡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이현승 기상캐스터와 그의 남편 최현상 씨까지 함께 지금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돼 있냐? 아내가 잘못했으면 남편이 대신 사과시켜라. 아내를 대신해서 오요한나 씨 추모라도 해라. 라는 얘기가 이렇게 막 지금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남편에게도 이게 무슨 죄입니까? 어떻게 한 집에서 같이 사냐? 라는 댓글도 달렸다고 해요. 결국 자신의 아내를 향한 모든 비판의 화살을 남편까지 겪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뭐 SNS에 사실 이현승 씨가 최근 댓글을 달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최현상 씨의 SNS를 찾아가 악플을 남길 수밖에 없는 거죠. 대신 사과하던지 이혼해라. 이런 글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기상캐스터의 주범으로 지목받은 박하명, 김가영, 최아리, 이현승 묵묵부답이었던 상태였죠. 자,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사태가 터졌습니다. 오요한나 씨의 이번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받은 김가영 씨가 줄줄이 손절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라디오 프로그램도 하차했고요. 홍보대사 해촉도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자, 내용을 좀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분명히 MBC 측이 1월 31일 이번 고인에 대한 사건을 밝히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2월 5일 첫 회의를 시작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MBC의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제 조사가 들어간 만큼 이번 사태의 진상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도 김가영 씨가 특히 지금 오요한나 씨에 대한 이야기를 장성규 씨에게 이야기를 했고 장성규 씨가 또 김가영 씨에게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태가 더 커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실 김가영 씨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장난이 아닙니다. 알다시피 최근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했고 이제 골 때리는 그녀들도 하차 요구를 받고 있고 또 웹 예능 출연 또한 공개가 보류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홍보대사에서도 해촉될 위기에 놓였다고 해요. 취재해보니 파주시 홍보대사였던 김가영 씨가 이번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을 받으니 내부적으로 이미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불과 지난해 8월 파주시 홍보대사로 위촉이 됐는데 글쎄요 이제 해촉 위기까지 놓여지고 있는 거죠. 물론 이번 MBC 진상조사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주시 역시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다. 앞에 말씀드렸던 골 때리는 그녀들 예능 프로그램 역시 아직은 확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류하고 있다. 그러니 2월 5일 오늘부터 진행된 진상조사위에서 김가영 씨에 대한 이 괴롭힘 증거가 만약 드러나게 된다면 이거 뭐 줄줄이 사탕처럼 해촉되고 쫓겨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이 와중에 방관자로서 비판받았던 장성규 씨가 침묵을 깼습니다. 사실과 다르다. 전면 부인을 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자, 뭐라고 적혀져 있느냐?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고인의 소식에 그동안 마음으로밖에 추모하지 못해 미안합니다. 늦었지만 고인의 억울함이 풀려 그곳에선 평안하기를 그리고 유족에겐 위로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러기 위해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처음 제 이름이 언급됐을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속상했지만 고인과
유족의 아픔에 비하면 먼지마도 못한 고통이라 판단하여 바로잡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을 스스로 인정한다라는 뉘앙스로 받아들인 누리꾼들이 늘기 시작했고 제 SNS에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가족에 관한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고 보호자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댓글을 달 수 있는 권한을 자신들을 팔로우한 사람들로 한정했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도둑이 재발절인 거다라고 판단한 누리꾼들은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고인의 억울함이 풀리기 전에 저의 작은 억울함을 풀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든 것이 풀릴 때까지 가족에 대한 악플은 자제해 주시길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글이 올라오고 나서 어떤 말이 나왔을까요? 아, 그래. 장성규 씨의 입장도 그럴 수 있겠다 였을까요? 실상은 글쎄요.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보면 팩트로서 비판합니다. 오연나가 선배인 1983년생 장성규 씨한테 1대1로 고충을 토로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13살 어린 동료의 비밀을 지키기는커녕 그 동료를 괴롭히는 작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했다라는 게 사실이냐? 말이 안 된다. 공개된 김가영의 카톡을 보면 분장실의 강 선생님과 판박이다. 2차 가해, 조직적 은폐, MBC마저 처벌을 받아야 한다. MBC 관계자는 김가영이 장성규와 아침 방송을 한다. 오요한나와 장성규도 운동을 같이 친한 사이다. 김가영이 장성규에게 오빠에게 거짓말하는 애야 싸가지 없어라고 얘기했고 장성규는 오요한나에게 너 거짓말하고 다니는 애라던데? 라고 전달을 하며 오요한나가 깜짝 놀라 누가 그랬냐고 물었고 장성규는 김가영이 그랬다고 하더라 라고 주장했다 라는 팩트들을 들이댑니다. 그러니까 어떡하죠? 9월 달에 고인이 떠났는데 12월에 발표를 한 것부터 문제고 장성규 씨 글쎄요. 커버하기가 어렵다라는 비판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요한나 씨도 해촉 수순을 밟고 있으니 아마 가슴으로 눈물을 펑펑 흘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장성규 씨도 아마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하지만 본인들의 아픔에 비해 고인과 유가족들에 대한 이 억울함을 풀어주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책임을 졌을 때 대중들의 용서를 바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박하명 아나운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요한나 씨가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세상이 나에게 보낸 폭탄이었다. 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 박하명 아나운서가 누굽니까?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 5명, 6명의 주동자들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지금 의혹을 제기받고 있는데, 자, 같은 기상캐스터임에도 오요한나 씨가 떠나고 나서 적었던 글이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SNS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일이 끝나고 차에 타면 와르르 무너진다. 지하 주차장 작은 내 차 안 내가 가장 많이 우는 곳이다. 이젠 마음이 어디까지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겠다. 어떻게든 나아져 보려고 노력하고 웃고 할 수 있어. 다짐하던 나를 비웃기라도 하듯 세상은 또 다른 폭탄을 보낸다. 이제 그만 힘내고 싶다. 이겨내고 힘내고 회복하고 넘어가지 않아도 그냥 평안하고 싶은데. 자, 이 메시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 착한 것 같고 착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건가? 힘들다고 말할 힘도 없는 요즘이다. 자, 이 박하명 아나운서가 글을 작성한 시점은 공교롭게도 고인이 된 오요한나 씨가 세상을 떠난 지난해 9월 15일 이후에 적혀진 글이었다라는 겁니다. 박하명 씨는요, 오요한나 씨에 대하여 이 직장 내의 괴롭힘의 장본인으로 주목이 되면서 해당 글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결국 박하명이 고인에 대한 심정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냐. 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 오요한나 씨 괴롭힌 거 아니냐? 어떻게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나와서 계속 방송을 하냐? 이런 말을 쏟아지니까 차 안에서 많이 운다. 세상이 나에게 폭탄을 보냈다. 어떤 누리꾼은요, 세상에 자신이 괴롭히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 저런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폭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냐. 이런 말까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해자로 지목받고 있는 대다수의 이 아나운서들, 기상캐스터들은요, 그 누구 하나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녹취 음성 증거가 공개가 됐죠. 자, 같은 MBC였던 김대호 아나운서도 4일 기준으로 퇴사를 완료했습니다. 제가 앞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김대호 씨가 오죽했으면 MBC 못하겠다. 확실히 자세한 건 아니지만 제가 좀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앞에 말씀드렸던 김대호 씨가 MBC 아나운서 시절에 워낙 이서진 씨를 좀 닮았고 또 굉장히 중년의 평범한 삶을 즐기던 모습이 회자가 되자 MBC가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이 떡상을 쳤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능 방송만 15개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김대호 씨도 내가 칼퇴근을 하고 나의 휴식을 위해서 휴일날 자신이 원하는 라이프를 살아가던 사람이었고 그것이 독특하여 MBC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를 하자 떡상을 친 거였는데 이게 거꾸로 돼서 MBC에서는 김대호 아나운서를 엄청나게 굴린 거죠.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월급쟁이잖아요, MBC 아나운서들은. 예능 방송 한 프로그램당 만약 김대호 씨가 프리랜서였거나 예능인이었다면 최소 수백만 원 이상의 돈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김대호 아나운서는 그 금액의 거의 100분의 1에 가까운 돈밖에 받지 못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겠지만 몇십만 원도 못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누리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 금액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확실히 엄청나게 적은 금액을 받고 15개라는 예능 방송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유한나 씨 사태에 대해서 MBC 방송사 자체가 굉장히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 다 MBC 방송사의 잘못이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응당 부분 책임은 있겠죠. 하지만 이런 사회적 문화 자체가 개선되지가 않다 보니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뿐입니까? 김가영, 장성규에게 오유한나 거짓말쟁이라고 이간질 MBC 관계자가 또 다른 폭로를 쏟아냈습니다. 자, 김가영 기상캐스터가 지금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죠. 제가 소개해드렸던 카톡 내용에서도 그렇고 앞에서는 친한 척, 뒤에서는 엄청난 뒷담화. 지금 이 사태 때문에 정말 끝모를 비판을 받고 있는데 장성규 씨도 함께 비판을 받았잖아요. 더 신기한 건 오유한나 씨가 거짓말쟁이라고 이간질했다라는 관계자 폭로가 나온 겁니다. 자, 굉장히 놀라운 건 가로세로 연구소 측에서 MBC 관계자와의 통화 녹음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박하명, 최아리는 대놓고 오유한나 씨를 괴롭혔지만 이현승, 김가영은 뒤에서 몰래 괴롭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자는요. 자, 앞에서 갈구는 것보다 앞에서는 착한 언니, 감싸줬던 사람이 뒤에서는 유퀴즈에 출연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땡땡땡 없는 땡. 이게 뭡니까? 싸가지 없는 뭐다.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결국 오유한나 씨와 금채림 씨가 단순히 동기뿐만이 아니라 신입사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선배들로부터 이렇게 괴롭힘을 당했다. 오유한나를 직접 건드린 게 박하명이라면 금채림을 건드렸던 건 최아리가 더 심했다. 이 두 사람 다 지금 유명한 기상캐스터 아나운서잖아요. 그리고 김가영 씨가 오유한나 씨와 장성규 씨를 이간질하기도 했다. 아침 방송을 같이 해왔는데 운동도 같이 하는 친한 사이다. 김가영이 이 사실을 알고 장성규 씨에게 오빠 오유한나하고 운동 같이 하는데 걔 거짓말 많이 하는 애야. 싸가지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장성규 씨는 오유한나 씨에게 너 거짓말하고 다니는 애라던데?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 당사자는 깜짝 놀랬고 누가 그랬냐라고 물어보자 김가영이 그러던데? 라고 덧붙였던 겁니다. 자, 김가영이 고인을 괴롭히는 듯한 구체적 정황과 주장들이 나오자 결국 댓글창에는 김가영 씨에 대한 비판글이 쇄도하고 있었죠. 남들에겐 착하게 보이고 싶고 실상은 욕심 많고 이간질하고 와 소름 돋는다. 장성규한테 모함한 게 정말 소름이다. 이러한 말까지 나왔던 겁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김가영 씨는요. 자신이 운영하고 있었던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거의 4년, 5년, 6년 이렇게 6년 차가 되던 굿모닝 FM에 자진 하차를 했습니다. 본인과 협의를 끝냈다고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 직접 공식 발표를 하는 거죠. 말로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기 보면은 김가영 씨뿐만이 아니라 애인으로 있는 피독에게까지 불똥이 튀었고, 김가영을 옹호해주며 해명했던 일주어터 역시 최근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기 전에 댓글을 작성하여 너무 죄송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이 김가영 씨가 2019년도부터 진행해 왔었던 굿모닝 FM 깨알뉴스 코너를 공식 인사도 없이 하차를 갑자기 하는 거죠. 황당하지 않습니까? 도망치듯 하차를 했다라는 겁니다. 주랭랑 쳤다라고 비판을 받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김가영 씨가 출연하고 있는 SBS 골 때리는 그녀들. 아직은 하차와 관련해 결정된 바는 없다.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지만 결국 하차 소송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뭐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MBC의 내부 보고 녹취 음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요한나 씨가 고충을 보고한 선임이 오히려 이 괴롭힘에 가담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알고 보니 이 고인이 2달 전 엄마에게 전화하여 선배에게 다 얘기했다라는 녹취 음성이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도 없이 직접 상담을 했다. 선배였던 A씨한테 얘기를 했는데 A씨가 가해자를 혼내줬다라고 말했다. A씨가 고충을 알면서도 괴롭힘에 가담했고 이 단톡방에서 험담하는 건 나중에 한 거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A씨는 공식 직책은 없어도 이 기상캐스터 내의 업무 조정 등 책임자 역할을 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MBC 기상캐스터 팀 내의 문제들은요, 고질적이라는 증언도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박은지 전 MBC 기상캐스터도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참고 버텨봐서 안다. 뿌리 깊은 직장 내에 이런 문화가 끝까지 밝혀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자, 결국엔 어떻습니까? 내부 보고가 있었고 거기에 녹취 음성까지 있었다라는 건요, 이 녹취 음성이 결국 공개가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의 숱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A씨가 누구냐?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단톡방의 한 명 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도 최고 선배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싶습니다. 딱 가장 높은 선배가 누군지 머리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자, 그리고 오요한나 씨가 마지막 통화 음성도 공개가 됐습니다. 생활고를 겪던 지인에게 힘내라고 격려도 해줬다라는 겁니다. 자신은 이런 선택을 하기 전에 한 모임에서 알게 된 이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라, 힘내라, 수중에 있었던 20만 원도 생활고를 위해 보내줬다고 해요. 꿈을 위해 상경한 젊은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참 마음 아프고 가슴 쓰린 이야기입니까? 정작 본인은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도 그 힘들었던 순간을 고백하고 고발하고 했지만 무엇 하나 해결해주지 못했던 MBC 회사. 이제 조사에 착수했지만 너무 늦었지 않습니까? 정작 당사자, 피해자는 오히려 자신보다 더 힘든 생활고 지인과 통화를 하며 힘내라며 돈도 주고 격려도 했다라는 사실이 정말 많은 분들이 분개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오요한나 씨 사태에 김가영 씨가 직접 지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날씨 예보를 했고 라디오 생방송에 출연을 했다라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사실상 뒤에서 오요한나 씨를 굉장히 뒷담화를 했다라는 증거와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어 있는 현재 상황 속에 이 김가영 씨가 아무렇지 않게 방송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튜브 채널에도 업로드가 됐지만 유독 김가영 씨가 나온 영상에만 댓글창이 막혀져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죠. 글쎄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3일날 생방송된 MBC FM4U 방송에서도 이 김가영 씨가 최근 화제의 뉴스를 전달하는 코너를 그대로 마쳤고 이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첫 생방송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다. DJ가 김가영의 이름을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다.
김가영 역시 별다른 인상 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뉴스를 읽었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영 본인 또한 이런 일각의 의혹을 염두에 두고 조심스럽게 말을 아낀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사실 김가영 씨가 과거에도 이런 직장 내의 사태에 대한 캠페인 영상을 찍었잖아요. 이런 직장 내의 문제점에 대한 시각이 바뀌고 조심하게 되었다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줄지 않는 걸까? 라며 실태를 꼬집었는데 정작 본인이 오히려 더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개된 카톡의 내용이 가관이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알다시피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직접 공개한 내용입니다. 오여안나 씨의 관련 기사가 떠서 문의가 많이 왔다. 오여안나 씨가 세상을 뜬 건 맞지만 개인적인 일이라 그 이상은 모른다. 사연은 미상이다. 이 정도로 답해주고 있다고 하니 참고해라. 그러니 다른 앵커들에게도 이렇게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온 말들이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현승, 김가영 이 두 아나운서가 가장 많은 뒷담화를 했고 그로 인해 가장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쟤네 쌍으로 미쳤다. 선배님 저희 단톡방 나가시죠? 아니 해도 해도 너무 힘듭니다 진짜로. 바람잘 날이 하나도 없고 진짜로 도른 것 같아. 다 같이 나가야 할 듯. 쟤네 빼고. 선배님 이런 거 보게 하셔서 죄송합니다. 자, 이들이 말하는 쟤네들은 누구냐? 바로 이들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이현승, 김가영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 금채림이라는 아나운서가 있어요. 21년도에 입사를 했고 98년생으로 20대로 굉장히 어립니다. 이 금채림 아나운서가 알려진 오요안나 씨와 동기생이라고 해요. 그 두 사람에 대한 비방이 어마무시합니다. 일각에서는 나이 차이가 이렇게 40대를 바라보는 사람들과 20대들 간의 어떤 세대 격차냐 아니면 어려서 질투하는 거냐 별의별 얘기가 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 있어요. 오요안나가 성규 오빠한테 자기가 기성팀이랑 회사에서 혼자라고 말했대요. 이거 미친 땡이죠. 그래서 오빠가 저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더라. 지 행동이나 생각하라고 해. 여기서 성규가 누굽니까? 바로 장성규 씨입니다. 아, 지금 비판이 어마무시해요. 장성규, 오여안나 호소를 김가영에게 전달했던 건가? 알다시피 김가영 씨가 성규 오빠가 이런 말을 했어요 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정말 오여안나 씨가 장성규 씨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은 게 맞다고 한다면 이 내용을 전달하는 셈이 되잖아요. 난리 났습니다. 이런 오여안나 씨의 사태를 지금 방조했다라는 비판으로 사실 JTBC 아나운서 출신인 장성규 씨가 오히려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장성규 씨와 김가영 씨는요 MBC에서 방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그러다 보니 장성규 씨가 오요안나 씨의 호소를 듣고 김가영 씨에게 전달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카톡 내용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멍청한 게 아니라 애들이 지독하다. 진짜 지독해. 진심 도른 듯. 애들이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니 근데 장성규 씨랑 너랑 친한 거 몰라? 진짜 멍청하다. 그러니까요. 근데 성규 오빠는 제가 안나 일 얘기 안 해서 모르시니까 저한테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셔서 성규 씨랑 안나랑 어떻게 알지? 그러자 이번에 그냥 다 얘기했어요. 잘했어. 그리고 운동을 같이 한대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장성규 씨가 뭐 엄청난 잘못이 있다라고 하기에는 아마 이 사태를 몰랐기 때문에 야 요한나가 나한테 이런 고민을 하던데 너네 문제 있으면 풀어라 라는 식으로 그냥 얘기를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태가 이제 장성규 씨에 대한 비난으로까지 쏟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장성규 씨가 댓글을 막는 것으로 어느 정도의 입장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자, 그리고 나아가서 좀 더 다음 카톡 내용을 보면 그 얘기도 들었어요. 잘 씻지도 않고 방송국에 오고 그랬다더라. 너무 지저분했다. 술 먹고 깨다가서 바로 간 듯. 진짜 가지가지 않나. 진짜 가지가지다. 야, 이런 말까지 합니다.
더럽다 막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안나가 드릴 말씀이 있대서 톡으로 남기랬더니 현승 선배님한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 그랬더니 이현승 아나운서는요. 펑크내서 나가길 빈다. 오만정이 다 떨어짐. 진짜 눈을 부릅뜨고 대들던 모습이 안 잊혀진다. 제가 앞서 오요한나 씨가 공개된 이 카톡 내용이 있었죠. 근데 그게 벌써 두 번째, 이게 벌써 세 번째 계속 카톡이 공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대들 때는 언제고 진짜 나를 지가 괴롭혀놓고 넘어갈 줄 알았나 보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말을 시작하면서부터 울려고 해서 진짜 나도 웬만하면 안 이러는데 걔 그날 나한테 미쳤어.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게 제 잘못인가요? 누가 보면 내가 괴롭히는 줄 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보할 일 있거나 하면 걘 12시만 찍 하고 돈을 받는 걸까?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오유한나는 이런 상황에서 꿋꿋하게 자존감 높은 거다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사실 뭘 하든 타격감 없고 연준이는 방송이라도 잘하지 남편이라도 있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더 글로리 드라마에서 나왔었던 송혜교 씨를 괴롭힌 그 아나운서 역할 캐릭터 이름이잖아요. 이 비땡땡도 누군지 밝혀야 된다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앞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에서 빗자가 들어가려면 사실 이니셜로는 찾기가 힘듭니다. 이현승, 김가영 두 사람은 공개가 됐지만 나머지 최아리, 박하영 두 사람이 어떨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어찌됐던 시간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미쳤다니까. 아니 나 예전 선배다. 나한테 톡이 왔어. 유퀴즈 보고. 진짜 이상하다. 제 방송 어떻게 하냐. 선수 눈엔 보인다고. 능력이 모자란데 지가 잘하는 줄 아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아. 걔 방송 심하더라고요. 끊임없이 뒷담화를 합니다. 바로 전 방송 내 거만 모니터했어도 삽질은 안 했을 텐데 뭔 자신감으로도 모니터도 안 하지? 전날에는 서해안 눈 내리고 있는데 아예 안 나갔잖아요 선배님. 이따구로 방송에도 저희 회사는 안 자르네요. 언제 이렇게 가족적인 분위기가 됐지? 솔직히 방송 보면 쪽팔림. MBC 날씨가 저러지 않았는데. 최아리 아나운서도 합류를 했던 겁니다. 다른 동료 아나운서들이 자기 스토리 못 읽게 차단해놨다는데요. 크크크.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 거 못 보도록. 박하명 아나운서도 사실 참여를 했습니다. 실화야? 아니 왜? 떳떳하신 양반이 난 차단하니까 속 편하다. 또 선배가 지 질투한 것처럼 쓰고 저한테도 안 떠요. 게스토리나 이런 거. 그러니까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5명 중에 동기인 금채림 씨를 제외하고는 4명의 선배가 전부 다 오요안나 씨를 뒤에서 씹어왔던 겁니다. 참 껌도 아니고 말이죠. 자, 결국 이들의 얼굴이 공개가 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기상캐스터 출신 쇼호스트 이문정이 이번 논란에 대해 해명을 했다. 제가 올렸던 스토리는 오요한나 씨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생각을 쓴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쇼핑 호스트는 또 왜 지금 비판을 받느냐? 왜냐면 지금 이러한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돼 있느냐? 뭐든 양쪽 얘기를 다 듣고 판단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한쪽 얘기만 듣고 극단으로 모는 사회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오요한나 씨 사태를 저격했냐? 아니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지금 이 상태로 커지고 있고 이문정 씨는 알고 보니까 역시나 MBC 기상캐스터로 종사를 했고 퇴사하고 나서 쇼호스트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 했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나 예전 선배다 톡이 왔어. 근데 이현승 씨가 나이가 몇 살이죠? 85년생입니다. 그럼 자기보다 더 위의 나이대 선배밖에 없잖아요. 근데 앞에 말씀드렸던 이문정 씨가 1982년생 MBC 기상캐스터예요. 선배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 글도 저격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벌써 몇 명입니까? 이문정 씨까지 만약에 합류가 돼 있다고 가정을 하면 6명이 돌아가면서 오요안나 씨를 씹은 셈이 된 겁니다. 이 오죽했으면은 김대호 씨가 MBC를 퇴사하는 이유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대호 아나운서가 최근 방송 활동을 통해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근데 왜 프리 선언을 했나 살펴봤더니 여러 이유가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요. 김대호 씨는요, 사실 흔히 직장인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40대 차장님의 모습이 그대로 전파를 타면서 이 MBC 유튜브 채널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김대호 씨에게 돌아온 건 24시간이 모자란 방송사의 스케줄이었다라고 해요. 15개에 육박했던 겁니다. 방송사의 혹사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른 게 아니냐. 김대호 씨에게 보너스라도 많이 주던가 휴식 시간을 보장해 줬어야 되는데 아시죠? MBC 소속이면요 월급만 받습니다. 그러니 김대호 씨가 결국 프리 선언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결국 오요한나 씨의 이번 사태의 수많은 원인들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는 비판이 그야말로 빗발치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부 다 드레스나 예쁜 옷을 입고 와서 핑거푸드 먹으면서 웃으면서 보내주세요. 어디에 묻지 말고 바다에 뿌려주세요. 아무 바다나 괜찮고 강도 좋고 사는 게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나를 설득시켜도 이해받지 못하는 것도 싫고 내가 사랑하는 일을 마음껏 사랑만 할 수 없는 것도 싫어요. 등 벌어질 듯 아픈 것도 명치가 찢어질 것 같은 것도 지긋지긋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도 싫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도 힘들어. 인간관계가 다 그런 거라고 하셨죠? 항상 그렇게 사십시오. 불편한 관계를 삭제시키면서 라는 내용의 일부가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엄청 길어요. 내용의 일부만이 공개가 됐을 뿐이고 사실 알다시피 96년생입니다. 고인은 96년생밖에 되지 않은 아나운서였어요. 핸드폰의 메모장에 원고지 17장 분량의 내용을 작성한 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내용에는 동료 기상캐스터 2명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계속하여 입어왔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요즘 같은 2025년도에 일어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보도가 된 이후 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었던 내용의 일부가 갈무리가 되어 올라왔는데 그러면서 이 사태가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누구냐? 라고 이야기를 했고 2015년도, 2021년도 5월에 MBC 기상캐스터로 채용된 이듬해 3월부터 피해 대상이 됐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동료 기상캐스터들은 오보를 낸 뒤 고인의 잘못으로 돌리던가 가르쳐야 한다라며 이미 퇴근을 한 고인을 다시 회사로 불러들여 퇴근을 막기도 했다고 합니다. 놀랍죠? 고인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MBC 관계자 4명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MBC에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MBC가 지금 폐사하겠다. MBC 자체가 지금 아예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라는 얘기까지 빗발치고 있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이 사태가 파면 팔수록 심각해서인데요. 자, 보니까 이 고인은 세상을 떠나기 직전 안면 골절과 치아가 손상됐었던 내용을 공개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이번 주 제가 얼굴 부상으로 인해 날씨 방송이 불가능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 때 이미 이 아나운서를 유심히 봤었던 시청자들은요, 이거 혹시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냥 넘어져가지고는 저렇게 얼굴에 부상을 입기가 쉽지 않은데 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지금 고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 다쳤던 사실이 재조명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태에 대해서 결국에는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거 피해받았을 때 이런 신체적 피해도 있었던 게 아니냐. 이미 오요한나가 2022년도 유키즈 온 더 블럭에 섭외됐지만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냐라고 비난을 한 적이 있습니다. 회사를 불러서 1시간 30분 이상 퇴근을 못하게 막기도 했으니 또 실력 등의 이유로 동료 기상 캐스터들이 오랜 시간 이 오요한나 씨의 고인에 대하여 비난을 해왔던 메시지와 음성이 다량 발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와, 심각하지 않습니까? MBC 관계자는요, 조사 이유가 있어야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전하면서 사실상 MBC가 직장 내에 이런 심각한 문제 사항들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미 고인은 여기에 대해서 계속하여 강력하게 회사에 이야기를 했지만 MBC 방송하면 우리나라 공중파 방송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곳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실상
불과 향년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등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리고 나서 3개월이 지난 12월이 되어서야 부고 소식이 전해졌을 정도입니다.